잘 들으십시오. 알겠죠? 또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확인해서 그들이 같으면 뭐지? 극한이 어떻다? 존재한다. 두 개의 값이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같죠? 그런데 합성함수는 일단은 구조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거기 나와 있는 노트 3번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하겠습니다. 합성함수를 고려하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오브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G 오브 F라고 있는 거고요. 영어로 읽을 때는. 그래서 이 합성함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죠. gx에서 x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fx 함수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지? 일단 첫 번째 규칙은 왼쪽에 표현된 합성함수는 오른쪽처럼 푸는 거야. 자, 이해됐나?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죠. 자, 집중해서 들어. x가 정의역이죠. x 값이 정의역이지. 함수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x 값이 대입이 되면 뭔가 따다다다다다 연산에 의해서 y 값이 툭 튀어나오는 게 함수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그럼 합성함수는 함수 몇 개를 통과하는 거야? 두 개를 통과하는 거지. 근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저 지금 x 값이 f를 먼저 통과해? g를 먼저 통과해? f를 먼저 통과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합성함수 시스템은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못합니다. 알겠죠? x가 안쪽에 있는 f를 먼저 통과한 다음에 나오는 함수값이 fx 값이죠. 그게 다시 뭐가 돼서? 다시 정의역의 역할이 돼서 누구를 통과하는 거야? gx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상 먼저 통과하는 함수가 있고 나온 값으로 다시 나중에 통과하는 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구별할 때 수업에서는 이렇게 할게요. 속함수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자, 겉함수. 자, 실제로 쓰는 용어야. 알겠지? 속함수, 겉함수라고 정하겠습니다. 자, 속함수가 뭘 뜻하고 겉함수가 뭘 뜻하는 건지는 어렵진 않죠?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 x는 속함수를 먼저 통과를 하게 되고 나온 값이 다시 겉함수를 통과하는 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의 원리입니다. 맞죠?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쉬운 얘기부터 가는 거야. x 제곱이거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g에다가 5를 먼저 넣고 그러면 얘가 얼마니까? 얘가 4가 나오니까 f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f4가 되고 이게 4를 집어넣으면 16 된다. 이 정도는 다 알지?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원리예요. 알겠죠? 지금은 제가 함수값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를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극한으로 바꾼 겁니다. 전략.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풀이야. 자, 풀이 과정 볼게. 거기. 자, 보십시오. 자, 이그젠플 1번으로 설명할 거예요. 거기 여기 첫 번째 이그젠플 보일 거야. 그걸로 설명할게. 자, 첫 번째 풀이고 일단은 함수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거기 그려져 있는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맞지? 제가 정의역은 한 칸씩이니까 1, 여기 2. 자, 이쪽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갈게. 자, 주어진 함수가 현재 fx입니다. 자, 구해야 되는 게 다음과 같아요. 지금 뭘 갖다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f 합성 f, 자기 자신과의 합성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f 합성 f. 자, 이것에 이거 함수를 고려하는 거고 x는 1에서의 극한을 조사하자. 극한을 조사한다라는 말은 x는 1에서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를 조사하는 거고 답으로 쓰실 때는 조사라고 돼 있으면 만약에 극한이 존재하면 극한 값을 쓰시는 거고 어디로 수렴한다 라고 쓰시면 되고 만약에 좌우가 달라서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조사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1에서 극한을 조사한다라는 거는 어느 방향하고 어느 방향을 갖다 따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따진다. 근데 봐봐, 대응하는 순서가 이 x라는 놈이 f를 한번 통과하고 나온 치역이 다시 정의역이 돼서 f를 다시 한번 통과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여기서부터 풀이 과정이야. 실제로 쓰는 x가 f라는 함수를 한번 통과하고 나면 튀어나오는 게 fx 치역의 값이에요. 근데 이 치역의 값이 다시 정의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f를 한 번 더 통과하는 거죠. 그럼 이거 f 두 번 통과한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f의 x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됩니까? 대응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괜찮지? 우리는 1에서 무슨 극한을 따져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볼게요. 여기서부터 니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야 이게. 1의 좌극한과 1의 우극한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방향은 숫자 뒤에다가 적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볼까요? 잠깐만. 자, 합성함수 극한은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따졌을 때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론적으로 따져야 될 게 두 개예요. 첫 번째, 수렴값 자체를 따진다. 첫 번째는 수렴하는 값 자체를 따진다. 두 번째는 수렴하는 값만 따지면 일단 구할 수가 없으니까 방향도 같이 따진다. 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됐나? 쓰면서 따라오는 거 맞지? 자, 잘 봐. x를 1의 좌극한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어디를 봐야 되냐면 천천히 할게요. 처음이니까 1의 왼쪽이니까 1에 가까워지는 건데 여기죠? 여기가 일단 1이죠? 1에 가까워지는 건데 우극한이야 좌극한이야? 좌극한이지 일단. 좌극한이니까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이해돼? 네. 그러면 값은 얼마야? 이요. 첫 번째 수렴값입니다. 2. 값을 고르세요. 2. 값은 2. 틀렸어. 네. 벌써 버벅거리죠? 얘들아, 함수의 극한은 무슨 값의 극한을 보는 거지? x값, y값? y값. x가 1의 왼쪽에서 가까워져. 이 x를 1의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보내는 거예요. 자, 화살표 끄트머리를 가리키는데 이 화살표 끄트머리의 y값을 읽으시라고요. 얼마예요? 1이죠. 1. 이런 기초적인 건 지난 시간에 다 했다. 알겠어? 자, 첫 번째 수렴값 1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방향이라는 요소인데, 자, 현재는 방향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잘 봐. x가 1의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갈 때 y값은 수렴값은 일단 1이 맞아요. 근데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1로 가까이 갈 때 y값이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워지는 거야?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워지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없지 않아요. 없죠? 네. 방향이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방향이 없는 거예요. 다시 1로 가까워지는 건 맞는데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냐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냐를 우린 따져야 돼. 근데 지금 현재는 계속 뭐였어? 계속 1이었다가 그냥 1이 된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방향이 지금 있다 없다? 방향이 없다. 그럼 없으면 그냥 냅두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제가 설명하느라 오래 걸렸는데 이거 나중에 0.5초 이렇게 가야 돼. 알겠지? 1 왼쪽 1 끝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자 얘 볼게요. 1의 2분의 오른쪽이에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여기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 이해됐나? 그러면 일단 수렴값은 얼마야? 0이죠. 0인데 문제는 이거야. 0보다 컸을 때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 작은 거. 아, 키가 큰 거. 정신 못 차리네? 너 대답하지 마. 이 대답은 오답이니까 대답하지 마. 0으로 가까워지는 거 맞죠?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져. 그럼 방향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다시. 오늘 이걸 못하면 더 할 수가 없어. 알겠지? 이 정도가 난이도 하입니다. 하. 오케이? 왜? 정의를 쓰는 거니까. 다시. 합성함수는 이 가운데 쪽 대응 관계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질 땐 두 개 따져요. 수렴값, 수렴하는 값 자체를 따지고 두 번째는 방향이야. 0으로 수렴하긴 수렴하는데 0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이걸 따져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봐봐. 0으로 수렴하죠.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플러스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끝났어. 다시 한번 가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가는 거야. 얘부터 해볼게. f를 다시 보는 건데 0 우극한을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다시만 0 우극한을 보시면 돼요. 얼마야? 1. 끝. 됐지? 자, 마지막은 방향 따질 필요 없어요. 값만 그냥 딱 내면 돼. 알겠지? 0 우극한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1. 끝. 됐나? 그럼 너는 이 합성함수의 x는 1에서 자, 우극한을 얼마로 낸 거지? 1로 낸 거야. 끝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 못하면 끝장난다. 알겠지? 자, 이번에 일로 와봐. 얘는 뭘까? 얘는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 없을 때는 함수값이야. 알겠지? 없을 때는 방향이 없을 때 함수값이니까 그냥 대입하면 돼. 알겠지? 자, f에다가 몇을 넣어라? 1을 넣어라 라는 뜻이야. 알겠지? f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야? 0. 그래서 자, 요 부분은 0 나옵니다. 됐죠? 다시 방향이 없는 거는 함수값으로 처리한다. 방향이 있는 거는 그 방향에 맞춰서 우극한 또는 좌극한으로 처리한다. 오케이? 자, 그럼 자 구한 겁니다. 자, 우극한 1 나왔는데 좌극한 몇 나왔어요? 0 나왔죠.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그렇지,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x는 1에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거기 두 번째 이그젬플 나와 있는 거 한 번 더 해볼게. 자, 잘했으면 좋겠다. 자, 함수 그래프가 두 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활용하겠습니다. 보통은 그 두 번째 이그젬플처럼 문제가 나와요. 보통은요. 첫 번째 설명에서 이해 못한 사람들은 두 번째 설명에서 이해해야 돼 바로. 그렇지? 근데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프는 너네들 프린트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위에 게 fx라고 나와 있어. 자, 아래쪽은 gx입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gx. 자, 두 가지 다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첫 번째 1번. 자, f 합성 g예요. 자, 이거 따지는 거예요. f 합성 g를 따지는 것이고, 자, 어디서 극한이 궁금해? x는 0에서 극한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0 좌극한, 0 우극한 두 개 따진다. 됐지? 그러면은 g를 먼저 봐야 돼, f를 먼저 봐야 돼? 항상 속함수를 먼저 보는 거야. 순서가 속함수, 겉함수 순으로. 자, 속함수가 g이기 때문에 g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g의 0의 좌극한입니다. g의 0의 좌극한 읽으세요. 얼마예요? 일단 수렴값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이야 좌극한이야?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 건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 작은 쪽에서 가까워져? 큰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플러스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다시 한 번 더 간다. 0의 우극한 여기 읽으면 돼. 자, 일단 첫 번째 수렴값 얼마지? 0 우극한 요거야 이거. 자, 수렴값 얼마? 0 나오지. 0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큰 쪽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하고 되셨나? 이거 가지고 다시 이거 들고 어디로 가요? 이거 들고 어디로 가요? 이거 들고 다시 F로 가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F로 갈게요. 자, 빨간색. 자, 마이너스 1인데 우극한이요. 자, 마이너스 여기 봐봐. 여기인데 우극한이니까 이거지. 마지막에 그냥 값만 읽으면 돼요. 얼마예요? 수렴값 0. 끝. 그 다음에 자, 0 우극한입니다. 자, 0인데 0 오른쪽 얼마야? 0. 같아 달라? 같으니까 이건 수렴하는 거예요. 알겠지? 따라서 자, x는 0일 때 극한은 수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느낌 괜찮니? 네. 가우스 할 때보다 비슷해요. 조용.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순서 바꿔볼게요. 자, g의 fx. 자, 이걸 따지는 것이고,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을 조사하자. 계속 똑같이 합니다. 우극한, 좌극한, 좌극한, 우극한 따질게요. 나중에 이거랑 똑같이 하는 건데 여기에 함수값만 추가되는 게 연속이다.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를 쓸 수 없으면 그 다음 연속도 못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가볼게요. 뭐부터 봐야 돼요? 좌극한, 우극한 따질 건데 F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F를 먼저 이제 관찰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의 극한을 보시는 거고요. 위에서 자 여기 마이너스 1의 극한을 봤죠? 좌극한 얼마야? 값이 1이고 우극한은 얼마야? 일단 0이죠. 근데 좌극한은 1로 가까이 갈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갑니다. 맞아요? 방향이 마이너스 1. 자, 우극한은 0이죠. 1로 가는 거죠. 이렇게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요?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갑니다. 됐죠? 자, 요것을 들고 다시 어디로 간다? 다시 GX로 간다. 자, GX 여기 보시면 됩니다. GX 다시 왔죠? 자, 1의 좌극한 읽으시면 돼요. 1의 좌극한 읽으시면 돼요. 얼마? 1. 자, 0의 좌극한 읽으시면 돼요. 0으로 가는 건데 왼쪽 좌극한 얼마? 마이너스 1. 같아 달라? 달라. 수렴하지 않는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풀이 과정 다 자세하게 써놨어요. 거기에. 자, 요게 1번, 요게 2번. 이거 제가 1번에서 확인했고 요거 2번에서 확인한 겁니다. 두 번째 에그젠플이에요. 여기까지 됐나? 자, 세 번째 에그젠플 일단 건너뛰고 너네들이 일단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 장 넘기십시오. 프린트. 프린트 한 장 넘기면은 제가 합성함수 문제 여러 개 좀 가져와 봤어요. 교재에는 세 문제밖에 없어서 이게 중요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세 문항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추가 문제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시간 조금 들여볼 예정이에요. 1번부터 일단은 4번까지 한번 쭉 풀어본다. 질문도 없으면 합니다. 73번. 73번부터 좀 천천히 좀 볼게요. 이제 맞으셨던 분들은 저랑 생각이 동일한 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틀린 분들은 말고 어디서 좀 놓쳤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함수 자체가 범위가 이제 나와져 있는 게 fx가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개로 나눠지죠. 그 x-1하고 1차 함수, 그 다음에 1-x고 얘는 2차 함수예요. 근데 이제 x 값이 나눠지기를 자,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자, 직선. 자, 절대값이 1 이하일 때는 2차 함수. 자, 그럼 우리는 이제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프를 조금 그려놓고, 자,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려놓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거는 x가 1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1 이하라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1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자, 여기 사이 그 다음에 양쪽 끄트머리 이렇게 나눠져서 그려줘야 되는 거 맞지? 맞아? 자, 영역을 나눴어요. 자, 여기 먼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 1하고 마이너스 1 안쪽에서는 이 2차 함수를 따라가야 돼. 근데 이제 끝점만 찍어보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함수의 형태는 이제 위로 블록하고 y절편이 1이에요. 이건 다 평행이동 같은 것들을 다 써야 되는 이제 지점이니까. 자, y절편이 1인 상태에서 자, 위로 블록이다. 그러면 현재 이 양쪽 끝점에서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얼마인지 조사하시면 되는 거고 1일 때는 얘가 0이지. 그러니까 여기 찍는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얘가 0이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을까?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려워하면 안 돼. 2차, 1차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릴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좀 볼게요. 이거 어차피 직선이거든. 근데 이제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원래 생긴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기울기가 1짜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정의역이 어디 쪽만 영향을 받아요? 1보다 큰 쪽, 1보다 오른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왼쪽만 이 직선을 그려줘 라는 뜻이야. 그럼 이 사이에서는 직선이 안 그려지는 거지. 자,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비우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 그럼 여기는 여기 등호가 붙은 거니까 여기는 빵꾸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면 제가 지금 현재 fx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겠죠? 자, 이런 형태. 자, 함수가 좀 이상하게 생겼지? 봐봐,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툭 끊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튀는 약간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돼요? 이게 현재 fx. 자, 제가 주황 색깔로 체크해 드린 것이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나면 그 다음은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갖다가 체크를 하면 된다. 자, 73번에서 물어본 거는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a를 찾아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어디밖에 안 보여? 그렇지, 여기.
요 패턴밖에 안 보이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자 좌극한은 얼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고 자 우극한은 얼마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여기가 좌우가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서의 극한이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 되시겠다. 정답은 마이너스 77번 보고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77번이고요. 자, 원 얘기가 나왔네. 자, 원하고 자, 다음에 교점의 개수. 일단은 얘들아 77번은 그 너네들이 이제 수능형 컨텐츠 있죠. 수능형 컨텐츠 도입 파트가 얘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 너네들 이제 앞으로 공부에서는 결국 이제 이 미적분은 수능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 수능형 사고력을 생각할 때 이 문제가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라고 알겠죠. 그래서 자 푸는 과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이 있어야 되는데 너네들 이제 원 배웠던 건 기억이 나야 돼, 그렇지? 자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은 여기 끄트머리가 반지름 제곱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여기가 이게 R 제곱이죠. 그럼 현재 반지름은 얼마라는 거야 지금? 루트 2라는 거겠지. 근데 중심 좌표가 몇 콤마 몇입니까? 원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림 상황을 먼저 봐야 된다.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게끔 돼 있다. 그러면 자 가운데 원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반지름이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상황 인지됐나?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두 번째 식인데 두 번째 식은 직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너무 어렵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자, 이 직선인데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로 바꾼다라고 치면 y 능골로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결정이 안 된 거야? y 절편이 k 값으로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이 k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누구와의 교점의 개수를 생각해라? 원과의 교점의 개수를 생각해라. 그러면 분기점을 찾으셔야죠. 판별식의 분기점은 d가 얼마가 될 때가 분기점이에요? 0. 왜? 0 기준으로 0보다 크다 작다를 나누니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러면 직선과 원이 만나는 건 교점이 자 몇 개밖에 없어. 상황이 만나지 않는다. 2개, 자 2개 또는 1개 또는 0개밖에 없어요. 그럼 분기점은 1개가 될 때요. 자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가 무슨 상황이지? 접입니다. 접. 맞죠? 접하는 상황.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 접하는 상황 딱 2개 체크 가능해요. 자 기울기가 1인데 자 위쪽 이렇게 접할 때 이때 한 번, 맞지? 쭉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접할 때 이때 2번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럼 이때 k 값하고 이때 k 값을 찾아야 되잖아, 맞지? 얘보다 더 위쪽으로 k가 잡히면 교점이 0개, 얘보다 이하, 자 미만이라고 할게요. 얘 미만, 얘 초반은 교점이 무조건 원과 2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찾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 접하는 상황을 문제를 풀어달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문제 풀이가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판별식은 쓰지 않습니다. 알겠지? 판별식은 중딩문이야. 알겠지? 판별식을 써서 접하는 상황을 풀어나가는 건 중딩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죠? 우리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요.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으로 푸는 풀이 말고요. 자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자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자 얼마가 되는 자 루트 2가 되는 상황을 문제를 풉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접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공식이 있어. 맞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모르면 무조건 못합니다. 알겠죠? 계속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한번 적어줄 테니까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은 지금 뒤에 외워놔.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요. 자, 보통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이 직선과 거리 공식을 사용하는데, 자, 직선과 자 얘랑 자 x 이렇게 할까? x1, y1. 자,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는 자, 우리는 이제 이거 좀 배울 때 루틴이 있었죠. 분자 분모가 있는데 첫 번째 분자를 채우는 거는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이야. 알겠지?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이야. 이 좌표를 직선에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이야. 그렇게 배웠어요. 맞죠? ax1 더하기
자, by1과 c 절대값 다 드시면 돼요. 자, 분모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앞에 직선 앞에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필요한 거고 제곱제곱의 합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암기한다. 이게 거리 d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직선이 있고 자, x1, y1이 찍혔을 때 이 거리가 현재 d가 되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외우세요. 알겠지? 지금 이 공식 까먹어서 좀 외워야 된다 하시면 적어놨다가 달달달달 외우세요. 이거 미적분에서는 그냥 기본 공식으로 사용하는 이제 공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미적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뭘 푼다고요?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2가 된다를 푼다고. 알겠지?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셔야 돼. 이거 뭐 공식 같은 거 뭐 이제 교과서에 써 있는데 공식 외우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외워요? 원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루트 2가 된다. 이걸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식은 제가 써드릴게요. 그 직선은 일단 요 형태를 사용하시면 돼. 이놈하고 0,0 사이의 거리가 루트 2가 된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거든. 자, 한번 해볼게. 자, 일로 와봐. 자,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거야. 자, 어차피 x에다 0 넣고 y에다가 0을 넣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사라져요. 그치? 그래서 절대값 k가 됐고, 자, 이쪽은 여기 앞에 개수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루트 몇으로 가면 될까? 2로 가면 되겠죠. 제곱제곱의 합이 2니까요. 자, 이게 현재 점과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되는 거예요. 몇이 되는 것을 관찰하고 싶다. 루트 2가 되는 것을 관찰하고 싶다. 우리는 이게 는 루트 2 처리를 하시고요. 양변에 루트 2를 곱하면 따라서 절대값 k가 얼마다? 2가 된다. 그럼 k는 풀마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타이밍이 k가 2였던 거고 이 타이밍이 k가 마이너스 2였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풀이가 일단은 1차적으로 풀렸고요. 그 다음은 물어보는 건 뭐야? 여기까지는 이제 그거잖아. 공통수학이잖아. 여기까지는 공통수학이에요. 여기까지 공통수학이고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 이제 이런 거지. 자, 여기 앞에를 지울게. 자,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k 값에 따른 교점 개수가 이제 fk다. 그럼 우리는 fk라는 함수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익숙해지면 그래프 안 그린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래프 그려준다. 알겠지? 익숙하면 이제 그래프 안 그린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래프 그려서 간다. 그러면은 f를 그릴 때 자,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줘야 될까? 자, fk를 그리는 거고 자, 여기가 무슨 축이에요 지금? k축. 오케이. 여기가 k축. 제가 fk라고 적었습니다. 자, 여기가 y축. 일반적으로 y는 fk니까. 그지? 오케이. 그럼 k 값이 분기점이 몇이랑 몇이야? 2랑 마이너스 6k.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가 2, 자 마이너스 2. 여기랑 여기에서는 몇 개가 찍혀요? 교점. 직선하고 이 원하고 교점이 몇 개가 찍혀요? 한 개 딱 찍히지. 그럼 2랑 마이너스 2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래서 2일 때는 1, 마이너스 2일 때도 1 이렇게 찍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했어요? 이 상황이 f의 2가 1이고 f의 마이너스 2도 1이다 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k 값이 2일 때 그럼 직선이 이렇게 결정되죠? 이놈하고 원하고 교점 몇 개야? 한 개니까 함수값이 1인 거야. 그치? 두 번째 k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직선이 이렇게 결정되죠? 원하고 교점 몇 개야? 한 개니까 함수값이 한 개야. 이런 뜻이야. 그러면 k 값이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무조건 교점이 몇 개니까? 두 개. 이동이지 이동.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직선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교점이 무조건 몇 개야? 이기 때문에 자 여기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는 빵꾸를 뚫어야 돼요. 이렇게 양쪽 끝점은 빵꾸를 뚫고요.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이어주면 자 됩니다. 이런 거. 너네들 이 그래프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처음이니까 그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1, 여기 2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갑시다.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긴 몇 개야?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면 원이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잖아요. 그죠? 그때는 0개. 그래서 쭉 밑으로 깔아주면 돼요. 그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 k 값이 2보다 크게 잡히면 원하고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도 0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FK 그래프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다른 지점이 딱 두 군데 보이죠? 어디랑 어디야?
요 2포인트랑 마이너스 2포인트가 좌우가 다른 지점입니다. 여기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자, 마이너스 2의 우극한 볼게요. 자, 너네들 이렇게 쓰시면 돼.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2의 우극한 얼마로 쓰면 돼? 2 더하기 자, 0의 좌극한은 이거 또 2네 2 빼기 여기 F2거든요. 2에 대한 함수값은 얼마야? 이렇게 가지고 정답이 3이죠? 괜찮아? 요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게 진짜 기초적인 약간 문제인 거고 나중에는 연속까지도 물어보는 거죠. 극한에다가 누구를 더 씌운다고? 연속이라는 개념이 더 쉬워지는 거야. 자, 이해됐습니까? 이걸 조금 변형하면 되게 무궁무진한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줬어. 이런 문제는 뭐 파생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로 fx를 이렇게 줬다. y. 자, 이놈아 좀 재밌게 가볼까? 절대값을 씌워. 너무 재밌지? 그냥 2차는 쉬우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주는 거예요. 이놈하고 자 y는 자 조금 더 쉽게 가볼게. x 플러스 k 자 교점 개수를 상황 이해되시죠? 뭐만 바뀌었어요? 원 대신에 2차로만 바꾼 거예요 제가. fk라고 하자. fk가 좌우가 다른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지 좀 찾아봐.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해되니?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려야 돼요? 조금 그래프로 간다. 이놈을 그릴 수 있다, 없다? 그릴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일단은 x축과 만나는 교점 자체가 2이고 빼기 플러스기 때문에 여기 2 지점하고 마이너스 1 지점 만날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끝이야. 근데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0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접혀져서 더 올라가죠? 이게 절대값 그래프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이놈하고 누구랑 교점 보는 거지? 기울기 몇 자리? 기울기 다시 1자리. y절편이 미지수입니다 지금. 기울기 1자리 교점의 위치를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분기점은 어떨 때? 분기점은 무조건 무슨 상황이야? 보통은 무조건 접하는 상황이 된다.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썼어요. 지금 교점 몇 개예요? 이게 어떻게 교점이 하나야? 여기 교점이 없어요? 아니요. 야 경찰에 신고한다 진짜. 이렇게지. 교점 2개야. 알겠어? 조금 더 내려볼게. 아직도 2개지? 그럼 어느 순간을 찾아? 갑자기 변하는 순간을 찾아. 그럼 어떤 순간이 생겨? 몇 개 되는 순간이 생겨? 3개. 그렇지. 3개가 되는 순간이 생기잖아. 네가 분기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럼 이 상황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이건 접 상황을 풀어야 되는 거야. 누구랑 누구? 1차랑 2차가 접해 있다. 이때는 판별식을 쓰는 거죠. 이해됐나? 아직 미분을 안 배웠습니다. 아직 미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2차랑 1차가 접하는 거는 판별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걸 풀어? 0된다를 풀어서 K값을 찾는다. 내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 순간이 3개인데 이 순간을 벗어나면 몇 개야? 교점이? 보여 여기 지금? 자 여기 확대해서 그려드리면 이거야. 뭔가 누가 만세를 하고 있죠? 확대를 조금 해서 보여드릴게. 이때는 교점이 몇 개야? 2개 맞지? 어떤 순간을 봐야 돼? 여기 접하는 순간. 이렇게 갔을 때 요거 지금 교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맞지? 이것보다 살짝 K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 몇 개가 돼? 4개죠 4개. 하나, 둘, 셋. 어디까지 봐야 될까? 그렇지 여기 요점 지나야 돼. 괜찮지? 이때 갑자기 몇 개가 돼요? 다시 3개. 다시 3개. 그러다 얘보다 내려오면 2개. 2개 가다가 어디까지 봐야 돼? 하나. 그렇지 여기 요점 지나야 돼. 이때 1개 다시 얘보다 내려오면 0개.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저거 그 계단식으로 다. 봐봐 처음에 이때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좌표가 너네 아까 구한 게 마이너스 1하고 2거든요. 1하고 2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직선의 형태는 x 플러스 k니까 이 빨간색일 때는 x가 2일 때 y가 얼마야? 이때 k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야지 기울기 일자리 x절편 2 나오니까. 그치? 이 노란색일 때는 뭐야? k가 플러스 1일 때야. 1일 때. 그러면 k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면 교점이 몇 개인 거야? 2개.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느낌이. 그래서 이제 이걸 굳이 이제 그래프로 그리자면 여기를 알파라고 그냥 잡아. 알파. 그다음 알파를 기준으로 더 커지면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자, 이렇게 여기를 k를 마이너스 2로 잡아. 마이너스 2 자체였을 때는 몇 개였어? 한 개지. 그럼 여기에 한 개의 점을 찍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면 몇 개야? 0개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쪽은 여기는 이제 0개인 거죠. 이렇게 쭉 계속 0개. 그러다가 마이너스 2 딱 되는 순간 한 개 딱 찍히고 마이너스 2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 2개 되는 거지. 2개. 이렇게 2개. 마이너스 2보다 커지면 교점이 2개. 그러다가 어떤 순간? k가 1이 되는 순간 교점이 몇 개? 하나, 둘, 셋. 3개로 늘어나죠? 이 순간 자 여기가 1, 교점이 3개로 늘어난다. 순서대로 하나, 둘, 셋이에요. 맞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 순간도 벗어나면 그 순간 이제 몇 개? 하나, 둘, 셋, 넷. 교점이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 그렇지, 알파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일 때. 알파일 때 그 순간에 몇 개야? 3개지. 다시 3개로 줄어. 1개, 2개, 3개. 여기 동그라미. 여기 빵꾸. 이렇게. 그리고 이 알파를 벗어나면 다시 몇 개로 줄어? 다시 2개. 계속 어떻게 돼? 계속 2개. 끝입니다. 이게 지금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0개 오다가 빵꾸 나고 함수값 1 찍고 자 계속 1개, 2개, 2개 다시 빵꾸 함수값 찍고 4개 다시 3개 함수값 빵꾸 찍고 이렇게 노란 색깔로 그린 함수가 지금 fk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이제 교점 개수? 요놈하고 요놈의 교점 개수를 fk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fk를 그린 겁니다. 그럼 도면속점 좌우 극한이 달라지는 점이 몇 군데 나와요? 자, 첫 번째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맞지? 저 알파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과정 자체는 어떤 상황을 푼다? 접하는 상황을 푼다. 판별식을 갖다 풀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몇 개,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을까? 무궁무진하게 양산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이 77번의 문제는 그 문제들의 약간 하나의 어떤 문제일 뿐이야.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양산될 수 있는 거지. 흐름을 조금 잘 이해하시고 푸셔야 이게 응용됐을 때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79번 갑시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절대가 아니고 이거 뭐지? 가우스 함수. 79번 문제는 몇 번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몇 번 때문에 안 되는 거지? 1번. 자, 1번부터 좀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 x 값이 0의 우극한으로 가는데 x분의 가우스 x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 태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x는 일단 0이 아닌데 그렇죠. x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x가 0보다 큰 쪽에서 0 쪽으로 가까이 보내는 거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위의 값은 어디로 수렴할까요? 자, 이 위의 값은 수렴값이 얼마일까요? 0으로 자 용어를 뭘 사용하지? 지금 고르는 중. 진짜 0이라고 합시다. 수렴한다라는 건 어떤 값이 탁 나오는 거지. 저건 진짜 0이지. 다시 x 값을 0의 우극한으로 보내면 이 위에 분자는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0은 이거 딱 확정값이야. 딱 찍힌 거야. 오케이? 0으로 수렴해. 진짜 0이지? 오케이? 분모는 어떻게 돼? 여기가 좀 헷갈린다. 분모는 진짜 0이야? 거의 0이야? 거의 0. 거의 0. 오케이. 이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극한은.
다시 진짜 0하고 거의 0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거의 0은 0보다 조금 크거나 0보다 조금 작은 걸 거의 0이라고요. 근데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야? 0에 계속 무한히 가까워지는 상황을 말하는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저게. 그럼 거의 0은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의 0인 거예요. 됐어? 얘는 뭐야? 여기 진짜 0인 거야. 0, 탑. 그럼 생각해봐. 거의 0인데 양수야, 음수야? 양수인 상황이야. 위에는 확정 0이야. 값이 얼마일까? 0이요. 0이지. 이렇게 가는 거야. 됐습니까? 직관이에요. 자, 2번. 2번도 볼게. 2번부터 나오는 거는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극한이기 때문에 위쪽, 아래쪽 이렇게 두 번 해석하시면 되는데 위쪽 줄은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죠?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어디로 수렴하지? 자, 화살표 x0 좌극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이건 확정값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 볼게. 여기가 합성함수. 얘는 누구랑 누구의 합성이냐면 가우스 x랑 x-1이라는 직선의 합성이야. 그럼 누가 속함수야? 이놈이 속함수, 이놈이 겉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 0의 좌극한 정의대로 갑니다. 알겠지? 가르친 대로 갈 거야. 그럼 봐봐. 이 함수가 필요한데 그래프 이 정도면 근데 머릿속에서 생각해도 돼요. 이거지? 어디로 보내? 0의 좌극한이에요. 이거야. 첫 번째 값이 얼마야? 마일 마이너스. 방향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작은 쪽이야? 큰 쪽이야? 작은 쪽. 이거를 들고 다시 어디로 간다? 다시 가우스로 간다.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은 놈이 대입돼. 얼마야? 마이너스 2. 다시. 쉽지가 않다. 한번 멍까면은 그냥 뒤처지는 거예요. 그걸 챙길 재주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2명 앉아있거든요. 제가 한 명 한 명 챙기긴 챙기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챙길 재주는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이 최대한 수업에 집중해주고 놓치지 않게끔 제가 강조하는 것들 다 공부해주시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놈이 들어가거든요. 그 얘는 마이너스 1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을 재주가 없죠 얘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찍히는 거예요. 답이 밑에 거는 마이너스 2로 수렴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답은 분자. 그러면은 마무리는 뭘 쓴 거지? 여기서 이 정답을 내가 2분의 1로 냈다라는 거는 마지막에 생각은 뭐지? 생각과 논리는 뭐지? 자, 분자가 마이너스 1로 뭐 하고? 그렇지, 수렴하고 분모가 마이너스 2로 뭐 하기 때문에? 그렇지, 수렴하기 때문에 이 리미트가 분자 쪽과 분모 쪽에 각각 나눠져서 들어간 다음에 각각의 수렴값으로 계산을 해도 괜찮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답을 내는 거는 뭘 쓴 거예요? 성질을 쓴 겁니다. 성질. 되셨나? 자, 이게 2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 방금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1 좌극한으로 갈 때 이 밑에가 중요한 거 맞지? 자, 1 좌극한으로 간대요. 수렴, 이 안쪽에 보세요. x가 1로 가죠? 값은 2로 가요. 작은 쪽이야, 큰 쪽이야? 이거잖아. 아래서 타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2로 수렴하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럼 2보다 조금 작은 놈 1.9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가우스 1.9 얼마야? 1. 오케이? 그래서 분모는 지금 1로 수렴. 분자는 어디로 수렴해? x가 1로 가니까 분자는 2로 수렴하겠죠? 2로 수렴. 그래서 분자는 2로 수렴, 분모는 1로 수렴하니까 최종 정답이 2로 수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볼게. 4번 별표죠. 4번 별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타입이라서 별표 치라고 하는 거예요. 4번 보기. 4번 보기에 따르면 자,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리미트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게 시험에는 좀 자주 나오는 타입이더라고.
자, 이렇게 가볼게. 자, 일단 첫 번째, 너네들이 가우스 개념 일단 알아야 되는 거는 딱 두 개라니까. 오케이? 자, n이 정수일 때, 가우스는 정수일 때 좌우가 끊겨요. 정수일 때. 우극한. 자, 수렴값 얼마? X. m. 아. 자, 좌극한입니다. 수렴값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 하나 줄어든다고 했잖아. 됐지. 이게 기본 이론이라고. 그 이걸 가지고 저기 간다라고 치면 잘 봐. 자, 이거 어디로 수렴해? 2의 우극한이에요. 2로 가겠죠. 2를 제곱해. 4. 와, 얘는 그냥 얼마야? 2. 그냥 2인 거야. 얘도 그냥 2, 2. 얼마? 3. 3.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말 괜찮을까? 네. 자, 번외입니다. 번외. 좌극한 책한이다. 이것도 해볼게. 시간 똑같아. 시간 똑같이 줄 거야. 자, 좌우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 가볼게. 자, 2의 좌극한이야. 2보다 조금 작은 놈이 들어가. 어디로 수렴해? 1. 1을 제곱해야 돼요. 1. 그렇지.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가 2의 제곱이었고 얘는 여기가 1의 제곱인 거야. 수렴값이. 그 다음에 여기 뒤쪽은 그대로 어떻게 됐나? 1. 1. 아, 2. x가 2로 가는 거죠. 그냥 x예요. 가우스 x 아니죠. 밑에 건 다시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밑에 거는 수렴값이 얼마야? 계산하면 3. 그들이 어때? 8. 같으니까 지금 현재 얘는 2에서 극한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존재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왜? 2에서의 우극한과 2에서의 좌극한이 같은 값이 튀어나왔습니다. 맞지? 여기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0번도 똑같은 건데 지금 80번 너네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건 이거지. 봐봐. 이놈하고 이놈을 헷갈려하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봐봐. 얘는 가우스 x를 제곱한 거지. 가우스 안에 x 제곱이 들어간 거랑 얘랑 같아 달라? 달라요. 이건 다른 거야. 알겠지? 이건 합성 함수야. 맞아? 얘도 합성 함수인데 합성 순서가 다른 거야. 그지? 얘는 가우스 x랑 x 제곱을 합성을 한 거고 얘가 속함수예요. 얘 왼쪽 건 뭐예요? 이건 이제 순서를 바꾼 거예요. 이건 합성 순서를 바꾼 거예요. 이거는 가우스 x랑 그걸 제곱한다잖아. 그러니까 x 제곱 함수 안에 x 제곱이라는 함수 이 x 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죠? 가우스 x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x 제곱 안에 가우스 x가 들어간 거죠. 가우스 x가 속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나? 그래서 얘랑 얘는 순서가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결론 이걸 할 줄 알면 돼. x가 3의 좌극한으로 간다고 쳐보자. 봐봐. 그럼 첫 번째 1번은 얘고 2번은 얘야. 얘는 어디로 수렴해? 방금 했어. 3의 좌극한으로 가시는 거고 3보다 조금 작은 숫자가 들어가면 얘는 수렴이 어디로 수렴할까? 2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4. 첫 번째 건 4로 정답이 나와. 근데 두 번째 거는 잘 들어. x 제곱 함수지. 그래? x가 어디로 가? 3으로 가지. 3으로 갈 때 값은 9야. 근데 좌극한이야, 우극한이야? 좌극한이니까 얘지. 그럼 9의 우야 좌야. 9보다 작은 쪽에서 9로 가, 9보다 큰 쪽에서 9로 가. 작은 쪽에서 가지. 방향은 얼마야? 마이너스랑 들리겠죠. 이 9의 마이너스를 들고 어디로 다시 가? 최종 겉함수로 갑니다. 그럼 9예요, 8이에요? 8입니다. 그렇지. 끝이야. 이걸 이해했으면 이것보다 어려운 가우스는 안 나와. 알겠지? 이것보다 어렵게는 안 나와. 됐나? 요 정도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5번 왜 안 되는지를 좀 볼게. 그 79번에 5번이거든요, 답이요. 근데 이제 5번에서는 자, 여기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x가 1의 우극한인데 그 가우스 x랑 안쪽에 몇 차 함수가 합성된 거지? 2차 함수가 합성된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2차 함수가 합성된 거다. 그러면 그래프 안 그리면 못 푼다. 알겠지? 그래프 안 그리면 못 풀어. 왜냐하면 x가 1로 갈 때라서 이 안쪽에서 x가 1로 가까이 가면 이 안쪽에 있는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요? 일단 함수값 체크하는 거예요.
0으로 가까이 가죠. 근데 문제는 이게 0 플러스인지 0 마이너스인지 네가 식만 보고 알 재주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래프 그려보니까 이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위로 블록인데 x 그 꼭지점의 좌표가 1,0이에요. 이런 놈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x를 어디로 보냈으니까 1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1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간 거죠. 그럼 네가 봤을 때 수렴하는 값은 0인데 0 좌야 0 우야? 0 좌라는 거죠. 맞지? 근데 이건 그래프를 그리기 전까지는 파악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좀 익숙해져야지 이제 이거 위로 블록이잖아. 꼭지점 쪽으로 보내는 거잖아. 0보다 작겠고. 이건 좀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0 좌거든요. 가우스 0 좌에 얼마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5번 보기는 답이 0으로 돼 있죠. 틀린 거죠. 됐죠? 자, 79번에 정답이 5번이 틀렸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88번 볼게요. 88은 뭐야? 88 아니에요? 80? 80 방금 한 거 아니야? 방금 최고였어. 아, 그래? 80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해줘야지. 자, 봐봐. 여기서는 읽기를 가르칠게요. 읽기를 가르쳐 드릴게. 봐봐. 거기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했던 유형의 반복에 지나지 않지만, 미적분의 어려운 이유는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갖다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 패턴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너가 봐야 되는 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x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봐. 이걸 먼저 봤었어야 됐어. 어디로 보내고 있죠? 마이너스 2로 보내고 있는데 방향을 지정해 줍니까? 지정해주지 않습니까? 방향 지정이 따로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좌우 둘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이제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붙이는 거지. 는 b가 나왔네. 값이 나왔다는 거는 뭐 했다? 그렇지. 이거는 수렴했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수렴했으니까 일단 좌우는 같은 거야. 상황 이해됩니까? 이게 될까요? 이게 돼야 됩니다. 알겠죠? 결과값이 나왔다는 거는 수렴했다라고 보통 읽어야 돼요. 왜? 너무나 강력한 조건이에요. 수렴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좌우가 같다는 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좌우 체크해서 정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에 좌극한하고 마이너스 2의 우극한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럼 순서대로 해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로 가는 건데 얘가 값이 일단 4인 건 알겠어. 자, 이게 우극한으로 가더라도 답이 4인 건 알겠어.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알겠죠? x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니까 이 반대편. 자, 여기가 4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프 봤죠? 자, 마이너스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2 왼쪽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자,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은 가까이 가는 값은 4예요. 4보다 작은 쪽에서 4로 가까워집니다. 마이너스. 그거 들고 다시 어디고? 가우스. 자, 가우스로 옵니다. 자, 이거 들고 가우스로 와요. 4보다 조금 큰 놈이 들어가요. 어디로 수렴? 4. 작은 놈이 들어가. 3. 그럼 첫 번째 1번. 자, 1번.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우스 x 값이 수렴하는 게 4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는 두 가지. 좌극한하고 마이너스 2 우극한을 체크할 때 첫 번째 이 부분은 얘가 4로 가기 때문에 자, 얘가 4, 앞쪽이 4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4 빼기. 자, 마이너스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자, 얘는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3으로 가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할 필요 없는 게 그냥 마이너스 2의 좌극한과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을 체크하면 된다야. 그냥 알겠지? 근데 좌극한을 먼저 체크를 하면 이 값이 안쪽에서 4가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얘가 이 부분 처리할 때는 합성함수라고요. 이게. 그래서 4보다 큰지 작은지가 필요하다고요. 체크해봤더니 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여기가 4로 튀어나옵니다. 빼기 a 곱하기 자 이쪽 가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놈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 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끝. 첫 번째 거 끝. 두 번째 뭐야?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야. 아까랑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로 보내는 건데 우극한으로 보내는 거죠. 그냥 안쪽에 4예요. 4의 왼쪽이기 때문에 3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안쪽이.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3으로 수렴한다는 뜻이야. 두 번째 곱하기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수렴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위쪽 값하고 밑에 쪽 값이 어땠다? 같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를 풀면 4 플러스 3a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거는 3 플러스 2a. 자, a 값 고르시면 마이너스를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a 값을 일단 마이너스를 도출하시고 나면 이게 극한 값이잖아요. 이게 b 값이야, 얘들아. 이게 b고 이게 b여서 지금 수렴한 거죠. 그러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얘 몇 나와? 7 나오죠? 1 아닌가? 1 어디가 틀렸어? 3 플러스 4가 1 아, 이글씨라서 바쁜데. 좀 찾아줘. 아니 파이더가 많이 어디 틀린 거지, 내가? 그 A 제대로 봤는데 쌤 대입하다가 대입하다 틀린 거야? 네.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위에가 7이 아니라 1이 돼야 되는 거지. 네. 찾았어. 여기가 1이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에다가도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이거 값이 1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어쨌든 B는 1 나온다.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1 나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끝. 여기까지 해주면 되는 거지? 88번도 지금 빠르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88번. 참고지 따지는 문제지. 자, 1 기억. 자, 다음의 값이 존재하면 F랑 G도 각각 존재하는 거냐? 기억 소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너네들 참고지 문제는 꼭 한 문제씩은 나와. 한 문제씩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발예를 니네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너희들 결국엔 미적분 원에서는 발예 쓰는 거 딱 한 종류밖에 없거든. 물론 예외 사항도 있긴 있어. 근데 90%의 문제는 다 이 발예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미 가르쳤어요. 이 발예를 지난주 수업에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되겠지. 이거 뭐였죠? 자, 절대값 양수일 때랑 절대값 음수일 때를 나눈 다음에 뭐 한다? x가 0보다 클 때는 1,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형의 함수의 패턴이 나온다? 계단형이 나온다. 미적분 원에서는 이렇게 된 계단형 함수가 발예 함수로 자주 등장합니다. 알겠지? 외우십시오. 외워. 이렇게 계단형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어느 파트에서 좌우가 어떤 거? 좌우가 다른 거죠.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발예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그냥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발예가 튀어나와요. 보세요. 함수는 세팅하기 나름이야. 함수는 세팅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0에서의 함수값 0으로 주고요. 자,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이게 fx. 보라색이야. x가 0보다 클 때는 얼마? 1. 0보다 작을 때는 얼마? 마이너스 1. f0은 얼마? 0.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랑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g를 이제 세팅해요. 자, gx는 어떻게 세팅하냐면 얘랑 반대로 세팅하는 거예요. 0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두 개 더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fx 더하기 자, gx. 자, 두 개의 함수를 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0인 것 같죠? 0함수입니다. 0함수. 두 개를 더하면 계속 0인 0함수가 나옵니다. 자, 0이죠, 0. 됐지? 두 개의 함수를 더하면 0이 나와요. 됐어요? 각각은 계단형이에요. 0에서 극한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안 해요. 기억의 발예입니다.
다시 기억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f 더하기 g라는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면 0에서 극한 존재하는 거 맞아 아니야? 존재하죠? 극한이 존재하면 따로따로 각각의 0에서의 극한이 존재한다 잖아. 근데 존재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잖아. 거짓이라는 거예요. 관례로서 요 함수가 지금 쓰였다는 거. 알겠죠? 잘 나옵니다. 알겠죠? 90%의 문제는 다 요런 형태의 함수를 관례로 사용한다. 알겠지? 자, 니은 f 빼기 g는 0이면 방금 했잖아. 똑같은 관례가 들어갈 겁니다. A에서의 그 극한이 같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니은 보기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봐봐. 니은 보기의 관례 함수는 gx라는 함수를 f랑 똑같은 놈으로 잡고요. fx를 얘로 잡으면 돼. 그러면 봐봐. fx 빼기 gx는 무슨 함수야? gx를 f라고 잡았거든. 그럼 f 빼기 f가 되는 거지. 얘는 기본적으로 영함수. 근데 영함수는 당연히 극한이 존재합니다. 그죠? 어디서든 극한이 존재해요. 그렇지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가 같은 거냐?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존재 자체를 안 하고. 존재 안 하죠? 얘도 존재 안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니은의 관례는 fx를 얘로 잡으면 돼요. gx도 얘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f 빼기 g는 무슨 함수예요? 영함수예요. 영함수는 어디서든지 다 극한이 존재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얘가 성립하면 얘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성립 안 해요. f는 0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요. g는 f랑 같은 거예요. g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이게 관리해야 됩니다. 옳은 건 디귿밖에 없어요. 자, 디귿. 자, 거기 처리하는 방식 알려드릴게. 거기 리미트 x가 자 a로 갈 때 gx와 이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gx분의 자 fx가 존재하면이지. 너네 거기다가 체크 이렇게 해놔. 존재하면이니까 얘가 알파로 존재하고 얘가 베타로 존재한다. 요걸 쓰시면 돼요. 오케이? 얘가 앞에 게 알파로 존재하고 뒤에 게 베타로 존재한다. 이거의 반대죠. 우리는 는 b를 수렴했다라고 읽기로 했잖아. 근데 이거의 반대인 거야.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놈을 알파로 놓고 이놈을 베타로 놓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자 결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왜요? 유가정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 봐봐. 이놈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야.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자 네가 알고 있는 이 두 함수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두 개를 곱한다. 끝. 리미트 fx는 자 리미트 안쪽에서 이 fx가 자 gx분의 fx 곱하기 자 gx로 표현된다는 거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이놈이 수렴하고 이놈이 수렴한다는 거 이해됐나? 오케이? 요 앞에가 수렴하고 뒤에 게 수렴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 수렴 성질에 의해서 자 수렴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gx분의 fx의 수렴값하고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gx의 수렴값을 각각 구해서 곱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앞에 놈을 내가 얼마라고 놨어? 이놈을 베타라고 놨고 뒤에 있는 놈을 알파로 놨기 때문에 자 얘가 알파로 수렴, 얘가 베타로 수렴하면 결론 fx는 베타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참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 혼자 떠드는 수업이 아니었길 바래요. 자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오늘 합성함수 했던 거랑 좀 이렇게 오답이 있었던 부분들 체크해드렸고, 이제 좀 어려운 거 좀 들어갈 건데, 솔직히 합성함수는 생각보다는 안 어렵다, 맞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생각보다는 안 어렵다. 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부정형이고요. 글쎄요. 극한은 일단 부정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앞에 설명을 좀 볼까? 이것도 제가 오늘 프린트 좀 만들어 왔는데 오늘 지금 30분 내에 이걸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페이지는 12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책에서는 12페이지 관련. 미적분은 결석 한번 할 때마다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웬만하면 결석하지 마세요. 알겠지? 저 진도 그냥 막 뺄 거예요. 둘, 다섯. 하나씩. 이거는 지금 나가는 건 부정형 극한 내용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근데 저희 팀이 금요일날에 휴가를 하네요. 제한절 쉬는 날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지난주부터 지금 선생님들이 다 광고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지금 꽁꽁으로 보는 거야? 제한절날 쉽니다. 우리 금요일날 알죠? 특강은 안 쉬어요. 17일이 금요일이라서 금요일은 쉬는 날이 맞고 18일날 토요일날은 특강 2주차 진행합니다. 알겠죠? 자, 바로바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거기 4가지가 되겠고 1번, 2번, 3번, 4번 집중해라. 첫 번째 제일 진짜 중요한 거는 결국 1번과 2번이에요. 1번, 2번 별표. 진짜 중요한 건 1번과 2번이에요. 왜 1번과 2번이냐면 자, 흐름을 조금 설명해 줄게. 일단 그냥 아무것도 먼저 보지 마. 예습 같은 것도 필요 없어. 예습하면은 단점이 뭐냐면 미적분은 먼저 보면 네가 5개념만 생성할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미리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4가지가 있다 정도만 받아들이시고 첫 번째 0분의 0,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네 번째 0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4개가 있고 종류가 4개밖에 없고 그 중에 중요한 건 1번과 2번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받아들이는데 문제 없지? 이걸 못 받아들이면 저랑 싸우셔야 돼요. 뭐 가르친 게 없어요. 그냥 1, 2번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근데 3, 4번은 왜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냐? 이 3번하고 4번이 나오면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식을 변형하게 돼. 그냥 받아들이면 돼. 방법이야. 알겠지? 3번하고 4번 유형이 나오면 우리는 식을 변형하게 돼. 그 식을 변형하는 데 쓰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는데 이 2개도 공부 안 하면 진짜 역적이다. 알겠어? 첫 번째 뭐밖에 없냐면 유리화. 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2개밖에 없어. 유리화, 인수분해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는 풍분 등등. 몇 가지 됐나? 그래서 자 핵심 식변형을 하게 되어 있다. 3번, 4번은 식변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식변형 때 사용하는 이제 원리가 뭐냐면 유리화 또는 인수분해 또는 성분 등등등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양마다 다르다는 거겠죠, 결국에.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식변형을 하면 결론이 이제 어떻게 되냐? 1번하고 2번, 1번 월, 2번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3번, 4번은 1번 월, 2번으로 바뀐. 무슨 얘기예요? 다시 식의 형태가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1번하고 2번 저 2개를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 4는 어떻게 한다고? 얘네가 나오면 식변형에서 1, 2로 푼다야, 결론이. 그러니까 1, 2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 2는 계속 나오는 이제 조건이라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저 0분의 0꼴부터 가야 돼요. 알겠죠? 자, 0분의 0꼴 들어가기 전에 직관을 먼저 조금 설명할게요.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야. 오늘은 0분의 0꼴까지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으니까 0분의 0꼴까지만 설명할게요. 알겠지?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월요일이야? 네. 저도 오늘 금요일. 진짜로? 오늘 월요일이라고? 저도 일찍 일어나요. 와, 오늘 수요일인 줄 알았어.
나 월요일 수업을 오랜만에 들어와서 와, 지금 월요일날 수업하는 게 기분이 이렇게 나쁘구나. 자, 오늘은 0분의 0뿔만 하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수요일, 금요일날 해서 마무리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금요일날 안 와 또? 그럼 월수에 이거 다 끝날 거예요. 알겠지? 0분의 0뿔부터 간다. 근데 너네들이 일단은 우리가 직관을 가져가야 돼. 알겠지? 직관 설명해 줄게. 자, 이거는 필기하지 말고 그냥 봐. 알겠지? 그냥 봐. 자, 우리가 이제 뭘 하게 되냐? 자, 이 가장 중요한 결국에는 이제 모양을 판단하는. 극한의 모양을 판단하는. 중요한 멘트죠. 극한의 모양을 판단하는. 극한의 모양을 판단한다는 거는 x 값을 어디로 보내본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죠? 그 모양을 판단했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잘 들어야 돼. 자, 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지금 뭐 하는지 지금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알겠죠? 자, x를 2로 보내요. 이런 식을 봤어요. 얘는 지금 무슨 모양일까요? 무슨 모양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분모가 어디로 수렴하고 2로 수렴하고 분자가 어디로 수렴하니까 3이니까 얘는 2분의 3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얘는 수렴하니까 2분의 3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얘는 뭔가 이상하죠? 0으로 갖고 0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렇게 해보자. 자, 봐봐. 자, x를 1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는 지금 어디로 수렴해요? 오케이. 이걸 그냥 피부로 느끼는 거야. 0으로 수렴하자. 근데 분자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분자는 얘는 어떻게 돼요? 1을 넣으면 1 빼기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까지 됐어? 분모는 0으로 가까이 수렴하는데 분자는 마이너스 2로 다시 분모는 0으로 가요. 분자는 마이너스 2로 가요.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는 0분의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지. 이 꼴이 나왔다는 거지. 됐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 발산. 오케이. 일단 정답인데 분모가 거의 없어져. 분자는 뭔가 상수로 수렴해.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무한대 발산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그것도 마이너스니까 이건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 발산이에요. 근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 상황을 먼저 볼게요. 쉽지가 않다. 봐봐.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왜냐하면 피자로 설명 조금 드릴게요. 야, 피자 한 판이 원이지. 너네 피자 먹어봤어? 선생님 저는 요즘에 사각 피자밖에 안 먹는데 뭐 이런 애도 있는데 그냥 이걸로 설명할게. 피자 한 판에 몇 조각이에요? 8조각. 내가 만약에 8조각으로 쪼개면 8명에서 나눠 먹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한 조각은 요만큼이지.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갑자기 사람이 8명이 더 왔어. 그럼 기존에 8명이서 이제 먹던 피자가 16명에서 먹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조각이 어떻게 돼? 내가 먹을 수 있는 조각이 조금 더 작아지지. 무슨 얘기냐면 피자 한 판을 8명에서 나눠서 먹을 때랑 이렇게 피자 한 판을 16명에서 나눠 먹을 때는 더 작아요. 저는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냐면 얘는 상수로 고정된 상태에서 누구를 계속 줄여보고 싶은 거야? 계속 누구를 늘려보고 싶은 거야? 그렇지. 분모를 늘려보고 싶은 거지. 그럼 분모가 계속 어떻게 돼? 계속 커져. 분모가 계속 커져. 계속 커지는 상황을 수학에서 뭐라 그래? 무한대라고 해. 무한이 계속 커지는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것분의 상수를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 0으로 수렴합니다. 이 직관을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 다시. 내가 먹어야 될 파이가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너네 생각해봐. 피자 한 판을 1억 명에서 나눠 먹어. 넌 얼마만큼 먹을 수 있을까? 거의 먼지만큼 먹을 수 있을 거든. 이해됐어?
피자 한 판을 8명에서 나눠 먹을 때는 이 한 조각을 먹을 수 있지만 피자 한 판을 1억 명에서 나눠 먹을 때는 거의 먼지 한 톨만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돼? 그 거의 작은 걸 이제 수학에서는 거의 0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러면 자, 요 형태를 일단 첫 번째 외우세요. 자, 무한대분의 상수. 분모가 무한히 커지면 자, 분자는 일정 수로 수렴하고 분모가 무한히 커지면 어디로 수렴한다? 전체는 0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반대로 뒤집어지면 이런 상황이거든. 무슨 얘기지? 얘가 분모가 무한히 커지면 분수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분자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분모가 커지면 값이 작아져요. 그렇겠지? 이걸 반대로 역행하는 거야. 이건 왜? 분모가 작아지는 거야.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결론 정리하자면 이거야. 일단 첫 번째, 무한대분의 상수는 영수령이라고 일단 생각해야 되고, 다시 0분의 상수는 무한대 발산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무한대 또는 이 상수의 부호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얘네 두 개는 일단 첫 번째 우리의 주제가 아닙니다. 얘는 일단 부정형이 아니야. 자, 이거 공부하셔야 돼. 이 두 가지 상황. 0분의 상수꼴은 무한대 발산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 무한대분의 상수, 분모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면 얘는 영수령. 이거 두 개의 직관을 일단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발산이 맞아요. 일단은. 자, 프린트에 있는 걸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 첫 번째 스텝은 뭘 파악한다? 극한의 모양을 파악한다. 그럼 모양을 파악하면 몇 개 중에 하나로 떨어져? 1번, 2번, 3번, 4번 4개 중에 하나로 떨어져. 그러면 이게 만약에 1번 나왔어. 그러면 1번을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푸는 방법이 있어. 1번 풀이 방법이 있다. 2번 나왔어. 2번 풀이 방법이 있어. 3번 나왔어. 3번 풀이 방법이 있어.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에 풀이 방법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는 풀이 방법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풀이 방법에 따라서 푼다. 이거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다. 이해됐지? 자, 첫 번째야. 자, 봐봐. x를 어디로 가까이 보내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보내보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는 모양을 판단할게요. 이 전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될까를 판단하는 거야. 근데 분모는 어디로 수렴하는 게 뭐예요?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어. 0으로 가죠? 분모는 지금 0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분자도 어떻게 돼요? 분자도 어떻게 돼요?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하는 상태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무슨 모양이에요? 0분의 0꼴의 모양입니다. 됐죠? 이렇게 푼다. 이건 0분의 0꼴의 모양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일단 모양 파악했지? 그러면 0분의 0꼴은 어떻게 풀어야 돼? 이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근데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0분의 0꼴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거야. 알겠지? 그럼 진짜 이렇게 얘기해볼까? 봐봐. 진짜 쉬운 거 그냥 가볼게요. 요 분모 쪽으로 조금 설명해주고 싶어. 너네 봐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 되지. 근데 이거를 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거야. 오른쪽은 인수분해를 한 상태고 왼쪽은 전개식 상태야. 그럼 너네 봐봐. 얘가 0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x값에 1 넣었을 때 이 부분이 0 된다는 거 동일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수를 갖기 때문에 x-1이라는 인수를 갖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자, 식의 값이 어디로 떨어져요? 당연히 0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리지? 이게 인수 정리입니다. 오케이? 다시 설명한다. 이게 인수 정리입니다. 알겠죠? 다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위에가 몇 나왔어? 0 나왔다라는 거는 이 3차식이 어떤 인수를 갖기 때문이야?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기 때문에 너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0으로 떨어졌다고. 됐나 여기까지?
아이고. 됐나? 다시 여기다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0 됐어요. 니네 뭐 할 때 이거 썼지? 무슨 제법? 조립제법. 그래, 조립제의 원리 자체가 인수정리잖아. 뭘 찾은 거지? 근 찾은 거잖아, 근. 뭘 넣어야지 0 돼야 되지? 이걸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극한의 모양은 애초에 0분의 0꼴을 준다고. 알겠지? 그럼 얘가 보장할 수 있는 사실은 뭐야? 얘를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0 된다는 건 분자 분모가 일단 x 플러스 1을 하나씩은 무조건 갖는다고 보장된다고. 내 말 뜻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0분의 0꼴은 그 0으로 가는 뭐를 포함한다? 그 인수를 무조건 포함하게끔 돼 있다고. 알겠지? 그거를 하나씩 지워서 가는 겁니다. 다시 풀이 방식이 자 결국엔 뭘 쓴다? 두 개밖에 없어. 0분의 0꼴은 첫 번째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다항식에서 쓰는 거야. 두 번째 유리화. 유리화는 무리식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저 유리화 조금 설명드리면 두 가지. 이거는 둘 다 포함합니다. 분자 유리화, 분모 유리화 둘 다 쓴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인수분해 사용해서 푸는 것만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럼 봐봐. 위에 거 인수분해 해야 되지. 니네 3차식 인수분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알겠죠? 조립제법으로 자, 인수분해를 해요. 결론은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 0분의 0꼴 나오면 자, 어떤 게 인수정리라고 하는 것이 얘네들이 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하나씩은 무조건 갖는다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인수분해 시킬 수 있다가 일단 전제 조건이라고. 그럼 이제 이걸 인수분해를 하죠. 분모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분자도 x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가지면서 여기 2차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요. 맞죠? 제 말이? 여기 2차식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여기 제곱이고 상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맞추고 1차 계수가 0이죠. 1차 계수가 0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됐지?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나? 맞는 거 같습니다. 1차 계수가 0이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맞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인수분해를 했잖아요. 여기까지 도달했죠. x가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여기까지 됐지. 그럼 봐봐, 제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가르쳤죠? 이게 무슨 뜻이지? x가 뭐는 될 수 없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건데 x가 절대로 뭐는 될 수 없어? 마이너스 1 될 수는 없어. 이게 뭘 보장해 주냐면 x 플러스 1이 절대로 뭐는 될 수 없으니까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날리라는 거예요. 위쪽 아래쪽 0으로 가는 인자를 하나씩 날리라는 얘기예요. 날렸죠? 날린 다음은 그냥 수렴시켜주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요. 분모 몇 대요? 마이너스 2분의. 자, 분자 몇 대요?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 예,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최종 결론은 2분의 30이요. 됐지. 다시 첫 번째 뭐 한다? 이거를 백날 가르쳐도 너네 이거 1번을 까먹더라. 자, 첫 번째 뭐 한다? x값 보내보고 이 극한이 무슨 모양인지 먼저 판단해. 부족합 먼저 해. 모양 판단한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가 떨어져. 무조건이야. 알겠지? 첫 번째 1번만 보는 거예요. 지금은 0분의 0꼴이에요.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활용한다.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활용한다. 근데 유리화는 분자 유리화, 분모 유리화 따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걸 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은 요것만 공부한 거예요. 요것만. 인수분해 하는 타입만 구경한 거예요. 몇 가지 됐나? 그럼 봐봐. 니들이 이제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한 장 넘기세요. 자, 한 장 넘기시면은 여기 지금 부정항극한 나올 거야. 여기 맞지? 자, 여기 한 페이지에 문제 원어도 쫙 박혀 있거든요. 오케이? 이거 오늘 과제로 나갈 거예요. 알겠죠? 문제 쫙 박혀 있죠.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 문제씩 풀고 넘어갈 거야. 자, 푸는 거 그냥 보시고, 아,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부정형극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이해예요. 알겠지? 자, 이 네 가지 꼴이 나오고 네 가지 꼴마다 뭐가 있어? 풀이 방법이 다 존재해. 그걸 우리가 공부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0분의 0꼴부터 가요. 자, 일단은 x가 2로 가는 건데 1번 문제부터 보는 거야. 1번 문제 x제곱 플러스 x 빼기 6 이렇게 돼 있지.
x를 2로 보내보는 거야. 당연히 0분의 0꼴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지? 네가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무슨 꼴일지 어떻게 알아? 일단 보내보는 거죠. 자, 분모가 0으로 현재 가는 상태고, 자, 분자 쪽도 2로 보내보시면 4 더하기 2 빼기 6, 자, 0으로 잘 갑니다. 그럼 이거는 0분의 0꼴이 된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밑에는 이미 1차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자, 다시 x가 2로 가는데 자, x 빼기 2분의 이거는 분자 쪽만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자, 3둘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당연히 구문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x가 2는 아니군요. 그러면 날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x를 2로 보내면 정답이 뭐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렵냐? 안 어렵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그럼 바로 갈게. 밑에 이거 달려있는 거 세 문제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저랑은 어딜 가냐면 한 장 넘깁니다. 이 유리화 하는 것 좀 알려드릴게요. 유리화, 요거 하는 것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거기 9번은 자, 대표적으로 분모 쪽에 무리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분모의 유리화가 필요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한 번만 설명한다. 알겠지? x가 자 1로 간다. 자, 뭐부터 한다? 합차. 무슨 합차야. 흥을 깨지 마. 넌 뭘 해야 돼? 넌 극한을 만났어. 넌 뭘 해야 돼? 뭐부터 돼요? 네가 전쟁터에서 누군가 만났어. 뭐부터 물어봐? 너 사람이냐? 부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신원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극한을 만났어. 뭐부터 물어봐? 너 무슨 모양이냐? 이렇게. 무슨 모양이냐? 하는 거지. 자,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갑니다. 너는 0분의 0. 그러면 자, 나 인수분해 할 거야. 당황? 왜?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다항식이 아니야. 욕하지 마시고 눈으로 욕하지 마시고 유리화 하면 돼요. 근데 유리화 할 때 합차 쓰시면 되고요. 제발 계산 생략 좀 하지 마세요. 계산을 못하는 것들이 암산해. 루트 x 플러스 3. 자, 합차니까 여기 빼기 들어가 있죠. 플러스 쓰셔야 됩니다. 플러스. 근데 분모에만 곱하는 거 아니잖아요. 식이 변화되면 안 되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분자에도 이 작업을 똑같이 곱해줘.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다시 자, 분모를 합차 공식으로 일단은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이 앞에 거 지금 x 플러스 3 나오는 거 이해됐나? 이거 제곱 빼기 얘 제곱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됐나? 여기까지 됐어요. 자, 분의 x 마이너스 1 그리고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 받고 됐지 여기까지. 근데 이거 보이나? 됐어? 자,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하게끔 한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일반적으로는 무리식 형태에서는 x 자 1로 보냈잖아요. x-1이라는 인수가 바로는 안 보여. 자, 전략이 뭐라고요? 0으로 보내는 인수를 찾아서 삭제하자야. 알겠지? 0으로 보내는 인수를 찾아서 삭제하자. 근데 이 형태는 인수분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화를 하는 거라고요. 유리화를 했더니 자, 판단. 유리화를 했더니 뭐가 생겼어? 약분하는 것들이 생겼어 라는 거지. 그럼 이제 날렸죠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x를 1로 보낸다. 4 정도 이렇게. 야, 나 0분의 0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봐. 나 0분의 0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봐. 못해? 못하는 애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을 것 같죠?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식이 그냥 복잡해지는 것뿐이에요.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자, 뭐 한다? 제발 이 정도면 거의 뭐 이제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 자, 첫 번째 뭐부터 해? 모양부터 봐야 돼. 모양부터 무조건. 알겠지? 이건 무조건 끝날 때까지 당신들한테 계속 얘기할 부분이에요. 자, 모양부터 먼저 본다. 두 번째 모양은 1번, 2번, 3번, 4번 아니면 없어. 알겠지? 무조건 이 4개 중에 하나로 떨어집니다. 예외 없고요. 그럼 1번이 나왔으면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 쓰거나 유리화해서 뭘 보내? 0으로 가는 인자를 만들어서 삭제해. 약간 이거요. 0으로 가는 인자를 다 삭제해.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자, 0분의 0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쉬워. 봐봐. 자, 한 장 넘기시면 저랑은 17번 먼저 봐요. 문제 17번 먼저 봐. 자, 17번 문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몇 차씩 들어가 있습니다. 4차씩 들어가 있죠. 자, 일부러 내림차순 정리 안 해놓은 거 갖고 온 건데, 너네 봐봐. x가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히 커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수학의 직관을 믿읍시다. 잘 봐. 다항식인데 차수가 다 달라, 항마다. 맞아? 대장이 누구야? 대장님 찾아봐. 4차가 당연히 대장이지. 왜? x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무한히 커지고 있지. 생각해보세요. x가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3차보다 4차가 더 빨라도요. 4차가 훨씬 빨라. 4차가 커지는 속도가 3차보다 훨씬 빨라. 그럼 대장이 누구야? 4차지. 그러면 대장님 가지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됐지? 대장이 제일 빨라. 알겠지? 대장님 가지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3 곱해져 있죠. 얘는 결국에는 어디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근데 여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정석대로 해드릴게요. 수학에서 정석은 뭐냐면 최고차 항으로 묶는다가 정석이야. 알겠지?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최고차 항이 지금 4차죠. 그래서 x 4제곱으로 묶어봐. 그럼 무슨 상황이 벌어져?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야. 그렇지만 정석을 따르지 않는다. 직관을 믿어. 대장님이 일단 우선이야. 알겠지? x 4제곱으로 묶으면 첫 번째부터 이제 써볼게요. x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지? 안쪽에 x제곱분의 5.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 자, 빼기 x 4제곱분의 7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된다?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이 앞에 거는 무한대로 그냥 가고 있는 애야.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 4제곱도 무한대로 꺾고 있죠. 그럼 이 안쪽을 관찰해 볼까요? 요놈 볼게. 자, 위쪽은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 보이나? 여기까지 보여? 자, 이거 아까 배웠던 거 좀 써보고 보자. 분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고 있죠. 이놈은 어디로 수렴할까요? 그렇죠. 얘는 0으로 가는 애예요. 같은 방법에 따라서 얘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도 0으로 갑니다.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로 수렴하지? 다시 마삼으로 수렴합니다. 그럼 얘는 자 모양 중에 얘죠 얘 맞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렴 안 하죠?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입니다. 이렇게 되는 괜찮을까? 자 방금 설명했던 것이 교과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오케이? 교과서에는 이렇게 설명해. 근데 결론은 뭐야? 봤더니만 마이너스 3만 남네? 근데 마삼이 뭐였지? 최고차는 개수죠. 그러니까 누구만 따지면 되는 거야? 최고차만 따지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 됐을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결론은 그 17번 문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기 때문에 음의 무한대 발산이 정답입니다. 2번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와봐. 18번 문제 봐봐. 자, 18번 문제는 자, 다시 새로운 상황을 줍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원칙대로 일단 풀어볼게. 자, 원칙은 뭐라고? 뭐로 묶어? 뭐로 묶어? 원칙은 뭐로 묶어? 최고차로 묶는 게 원칙이라고. 그럼 네가 봤을 때 이 항들 중에서 최고차는 몇 차야? 2차죠. 그래서 2차로 묶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어. 야, 쓰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어차피 결론은 이걸로 안 풀어요. 알겠죠? 쓰지 말고 들으세요. 2차가 최고차이기 때문에 2차로 묶을 거예요. 그럼 분자 쪽은 2차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란 뜻이야. 여기까지 됐어? 분모도 똑같아. 분모는 최고차가 몇 차지? 1차지. 얘는 최고차가 1차야. 이렇게 될 거란 뜻이지. 여기까지 됐어? 그 상태에서 우리는 x를 어디로 일단 보내는 상황이야? 무한히 커지는 상황을 갖다 고려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도 x제곱으로 묶읍시다 그냥. x분의 4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x를 무한히 지금 크게 보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그럼 이쪽이 다 뭐로 간다? 0으로 간다. 얘는 지금 x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거죠. x가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날렸다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분모가 지금 싹 다 뭐로 가고 있어? 0으로 거의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분자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하는데 앞에가 2로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자는 지금 2로 수렴하는데 분모는 0으로 수렴하는 상태예요. 뭐예요? 발산입니다. 그러면 발산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다인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어요. 자, 위에 거는 몇 차야? 2차. 밑에 거는 1차. 자, 차수는 무한히 커지는 속도를 갖다가 이제 나타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빨라요?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빨라요? 분자가 빨라? 분모가 빨라? 분자가 2차이기 때문에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분자가 분모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 따라서 이거는 차수 비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다시 첫 번째. 자, 모양을 먼저 본다. 됐지? 모양을 본다. 무슨 모양이에요? x가 무한대로 가네요. 자, 분모 어디로 가요? 무한대. 분자 어디로 가요? 무한대. 그럼 이건 무슨 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땐 뭐합니까? 차수 비교로 들어간다. 차수 비교. 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 비교 들어간다. 차수. 방금 왜 그렇게 됩니까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원칙적으로는 뭐로 묶어? 최고차 항으로 묶어서 계산한다가 원칙인데 맨날 이렇게 할 거야? 귀찮아 이거야. 그냥 차수만 보고 풀자 이거야. 그러면 방금 전에 확인했죠? 분자가 차수가 더 높으면 무조건 발산합니다. 알겠죠? 반대, 이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밑에가 2차고 위에가 1차야.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얘는 어떻게 될까?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지.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 그렇죠. 얘는 무조건 영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자, 두 가지 상황 체크한 거야. 분자가 더 차수가 높으면 무한대 발산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 오케이? 분모가 더 차수가 높으면 무조건 몇 수렴? 무조건 영수렴. 그럼 차수가 같으면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1, 자 2x 마이너스 1, 리미트 x가 1로 가요. 0으로, 무한대로 가요. 차수 1차죠? 밑에 1차죠? 차수가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개수를 약간 정답은 2분의 3. 최고 차항의 비율로 수렴합니다. 왜요? 원칙이 뭐였기 때문에? 원칙이 최고차로 묶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도 뭐로 묶었어? 위쪽에 x로 묶었고, 자 이건 오늘만 보여드리는 부분이야. 밑에도 x로 묶은 거죠. 이렇게. 잘 안 써. 이렇게 묶은 거지. 그리고 x에서 날렸고 x를 무한대로 보낸 거지. 그랬더니 얘는 영수렴, 얘는 영수렴이니까 2분의 3이 정답.